20년 전까지만 해도 깨끗하고 빛이 났었던 집. 그리고 이 집에서 쓰레기와의 싸움, 아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쓰레기를 치운 지 3년. 이곳에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득해갖고 맨날 며칠 지었단 게 아주 사람들이 몇백 명씩 가갖고 차도 굴고 겁나게 깨끗했지. 맨날 며칠. 양심이 있지. 그렇게까지 진짜 봉사자들이 와서 그 수고하고 다 치웠으면 안 해야죠. 이제는. 아 저거는 진짜 이사를 내보내든지 철거를 해버리든지 비워버리든가 해야지. 못 살아. 지금 댕겨졌네. 또 어쩔까? 또 댕겨졌어. 저 집이에요? 네, 또 댕겨졌네. 또 댕겨졌어. 쓰레기를 치운 지 3년, 또다시 쓰레기로 가득 찼다는데 1층 마당에서부터 2층 그리고 집안까지 과연 사람이 이런 집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 골목을 들어서는데 짐을 싸고 있는 주인 발견. 실례합니다. 뭐 하시려는 거예요? 아 우리 짐 떼려고. 쥐가 아주 말도 못했었어요. 그 바퀴벌레는 요만하지. 쥐는 들끓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래서 이사 가시려고요? 이사 가야죠. 치우겠지,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골목에 터를 잡은 지 6년. 하지만 남은 건 마음의 상처뿐이라는 주민. 냄새와 벌레들을 막기 위해 문이라는 문은 비닐로 다 막아봤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쓰레기로 가득 찬 이웃집 때문에 이사를 결심했다는데요. 쓰레기집 주인은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저희 MBN 특별대상팀입니다. 사람이 살긴 하는 걸까요?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틈에 저렇게 밤이고 낮이고 저렇게 주워 날르고 사람 없을 때 갖다 날르고 미쳐 아주. 제재를 많이 했는데 막 억압을 주고 칼로 막 쑤셔 죽이니 많이 막 그러고 하지 말라고 막 그냥 막 주르를 막 죽일 때 된다고 막. 일단 집주인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나서 한 남자가 골목에 들어섭니다. 저희 MBN 특별대상팀입니다. 비양심적 행동 마음 말이요. 나는 눈치는 있어요. 눈치는. 제작진에게 말 거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남자. 그는 왜 쓰레기집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쓰레기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날 밤 골목 끝 쓰레기집으로 향하는 동네 사람들. 양반은 이사 가거든 시상이라. 홍대에서 아주 사람들이 모여서 냄새나서 문 열시오. 문짝 나를 부숴도 동네 사람들 못 살겠어. 어르신 문좀 열어주시오. 분명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집안. 문좀 열어주시오. 의자 놓고 들어가 봐요. 바로 그때 누군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 치워줄게. 또 이렇게 쟁여갖고 쓰레기하고 만들어갖고 이 바퀴벌레들이 동네를 난리치고 다녀. 냄새나서 못 살겠다는데. 대문을 열려는 동네 사람들과 절대 열어줄 수 없다는 남자. 결국 대문을 사이에 두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을 이사 가면 돼요. 우리가 이사 안 가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돼.
죽었는데. 욕하지 마세요. 냄새나게 지랄했다. 이상 되잖아요. 쓰레기집과 주민들 사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이사가 하세요. 이사가. 어찌 이사가 돈도 없는 새끼야. 내 이사가면 되잖아요. 어째 이사가님을 야가지고 나서. 결국 주민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생겼어. 냄새나서 못 산다게. 다 이사가 다 해줬는데 또 치웠어요. 또 차고. 그걸 천천히 말을 해. 옛날에. 경찰들도 이런 출동이 처음은 아닌 듯해 보이는데요. 경찰이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쓰레기집. 경찰들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강제 집행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은 좀 돌아가시고 좀 주간에 해결합시다. 주간에. 누구를 뭐 때려본다거나 뭐 감금을 해놨다던가 이런 경우 우리가 강제 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출동이 빈번하지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 동네 주민들은 오늘도 쓰레기집 주인과 제대로 된 대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도 쟁인 게 이제 썩어 나가고 동네에서 그냥 냄새가 펄펄 난 게 찾아갔지요. 그 처리 조건 해주었으면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주민들과 쓰레기집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다음 날 골목의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집 문 앞에 뭔가를 붙이는 남자. 임대라고 적어 붙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근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이 뒷집 쓰레기집 때문에 집주인 이사 가고 계속 지금 비어나요. 임대를 내놔도 안 나가니까 집주인은 피해가 막심하죠. 쓰레기집 근방의 집들이 모두 빈집이라는데요. 이 정도 집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4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죠. 아니 절반 가격 20만 원에 내놔도 안 나가잖아요. 3년 전 쓰레기로 가득 찼던 집을 보여주는 부동산 전문가. 골목 가득 찬 쓰레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모두 나간 뒤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안 싸놓는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저런 말이 나와요. 현재 쓰레기집 앞에 집 3채가 모두 빈집이라네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 쓰레기집 주인.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 살아서 사람지 같은데? 한 남자가 쌓여있는 쓰레기를 고개하듯 빠져나와 대문을 나섭니다. 일단 그를 따라가 보는데요. 바로 그때 쓰레기를 잔뜩 모아서는 어디론가 바삐 걸음을 옮기는 노인. 다시 그를 발견한 곳은 동네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소 의아한 행동을 보이는데. 지금 어디다 버리신 거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자연스럽게 가져온 쓰레기를 담장 틈 사이로 밀어 넣는데,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버린 곳은 어딜까요? 일단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빨간 난로 있잖아요. 아까 난로.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커튼이랑
또 하나의 다른 쓰레기집,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린 할아버지. 이 집은 할아버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혹시 마을의 할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MB에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약씩 몇 수십 년 갖다가 집구석 옛날 집이고 이쪽 집이고 막 갖다 정해놓고 어디가 살 데가 없어 없는 맛을. 땅이 많이 있어 지금도 부자예요. 뒤에도 있고 자기네 그 도로가에 거기 이렇게 막아놓은데 거기도 당신네 땅인데. 마을에 할아버지 집이 두 채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사실일지 제작진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폐허가 된 빈집들의 주인은 할아버지가 맞는 걸까요? 여기랑 여기 쓰레기. 이 번지하고 이 번지하고 한 분이 같으셔요.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는 두 집 모두 할아버지의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쓰레기집을 모두 두 채나 갖고 있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뵀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좀 더운데. 이 홍삼 하나 주세요. 뭐도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아, 저희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MBN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예. 저희 잠깐 취재해도 될까요, 저희가? 취재를 할 것이 무엇이 있어야죠? 그냥 그 집 안도 좀 보고 싶고 해가지고. 말할 말이 없어요. 왜요? 방송에 나올 자격이 하나도 없고 능력이 없어. 이거 어떻게 받아 이거? 내가 여기서 한번 내가 받았다 생각하고 밭에도 산처럼 쓰레기가 쌓여 있었는데요. 여가 금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연장 많이 잊어버리거든. 여기다 이렇게 연장한 것 하나. 폐지, 플라스틱, 철근 등 밭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쓰레기들. 언제부터 이렇게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바다 익산 그 명언을 굉장히 좋아해요.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할아버지. 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에겐 좀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집에 또 보니까 쓰레기가 많대요. 우리 집 아저씨 추미가 그놈 쓴다고 아무리 하지 말아도 안 듣고 그러고 우리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님 명언 좋아하시나? 그러고 왔거든요. 명언에 이런. 아 진짜 그냥 가시오.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가시오. 노부부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뜬 제작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노부부. 그들 손에 뭔가가 잔뜩 들려 있습니다. 집 앞에서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주민들은 할아버지에게 어제 하지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안 해. 이런 것을 무엇을 들어가지? 다리가 아프고 그게 이런 것도 안 주워 와야지 이제 필요 없는 것을.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자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저런 거 다 못해갖고 있구만 지금도. 안 주워 날려야죠. 나 저렇게 안 줬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밑에는 동네는 다 주잖아. 순간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모으니까 또 다니면서 저런 것은 누가 잘라서 먹어요. 상추 맨날 야채 주워주고 마늘이하고 밭에 갔다 온 야채 야채 그렇게 먹다가 우리도 잘 주시오. 우리도 밭에서 밭에 먹다 갔다 오면 빈 걸로 안 오고 그 무슨 갖고 이런 것도 다 어디다 뭐다 하실래? 야채. 주민들의 오해에 결국 참았던 화를 쏟아내고 맙니다. 내가 농박간 사업만 저 3,000평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재산난이든 20억대 넘어요. 20억 깨끗이 해놓고 웃기지 말아요. 아니 너무 무엇을 또 다정해놨구만 아주. 오해는 풀었지만 돈이 풀리지 않나 보군요.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약이 있었길래 나 찢어놨어. 아니 여자가 싱그럽게 한번 까져야겠어. 밥자고 그렇고
헌익위원회에 한번 나 쫓아가서 말해야겠네. 여러분, 사업장권 열고 이웃집에서 이웃사촌이라고 그래서 쓰겠냐고요. 예? 여 사장님 볼 때 어때요? 그래요. 그렇고 이웃에서 사장장을 쓰고 가서 쓰겠어? 쓰레기 아니요 그래? 아 쓰겠냐 못 쓰겠냐 그것만 답변만 하려면 애니까 못가. 물병을 갖고 오는데 물병 요것이 무엇이냐? 야채를 갖고 왔는데 이거 무엇을 갖고 왔나? 사람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오.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해요. 천불이 나요, 천불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고 나를 무시하고 그것을 당하고 살아라. 내가 부숴버려야 해. 내가 내 라이터하고 갖고 다니면서 내가 다 휘발유 까서 좀 사갖고 와서 내가 불질러버렸습니다. 나 집집마다 그 사람들 집 알아갖고 내가 불질러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마음이 상한 할아버지는 결국 주민들을 다시 쳤습니다. 야채를 갖고 왔는데 왜 쓰레기냐고 하냐 말이야. 난 먹는 것이 쓰레기로 보여보면 나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사장님 이제 애지같이 주워다가 제일하게 냄새가 펄펄 나서 문을 못 열어놔. 왜 생양백을 쓰고 봐? 다른 것을 갖고 온 게 좀 그런데 좋은 것도. 또 없어서 지금 열고 밭에를 댕기고 그것이 아니오. 나도 밥 먹고 살아요. 그 몰라가지고 뭐예요? 넌 20마지기 하고 돈도 있어요. 밭 10마지기 하고 농사 짓고 내 개운기도 지금 남편과 개운기도 있어. 뭐가 농사 짓지 몰라고 요거 하시오. 사장님 이제 애지같이 주워다가 제일하게 냄새가 펄펄 나서 문을 못 열어놔. 손잡발 애기들 못 킨다고 앞집이도 이사 가버렸어. 냄새나고 죽었다고. 어르신 나도 앞집이 어르신 나는 사업질 규정이라고 정도를 따지고 싶지. 내가 부정부패하고 쓰레기 줍지 말라는 게 결국 나는 정도를 우리 어르신 말로는 나가 나쁘면 나한테 공격해요. 내가 다 타내줄게. 내가 여기 와서 밥 먹고 산 것이 가시밭길을 걷고 다니는 세상이구만. 가시밭길을 걷고 다녀. 나한테 걸리기만 걸리면 나확 썰어버렸다. 할머니의 만류에 돌아서긴 하지만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나 봅니다. 자기 이웃집 옆에 사람이나 관찰하지. 왜 옆에 늘 있는 사람까지 그것이 이래라 감나가 배나가 군부를 간다 잡아라. 도대체 이 골목엔 언제쯤 평화가 찾아올까요? 다음 날 아침 길에서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오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걸 갖고 오시는 걸까요? 이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요건데 끌려보면 안 돼. 무엇인가. 일단 할아버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밭이에요? 네? 여기가 할아버지 밭이에요? 내 밭이지. 물반 내 밭이지. 여기 403평. 할아버지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짐꾸러미를 보여줍니다. 저건 뭐야 선풍기 부서진 것이요. 근데 내가 거쳐갖고 선풍기 만들지 나 아직 선풍기도 안 틀고 있어. 할아버지에게 쓰레기는 직접 고르고 고른 소중한 보물과도 같다고 하네요. 쓰레기가 많잖아요. 어디요? 그거는 왜 모은 거예요? 쓰레기가 한편을 봐서는 못 쓸 것도 있지만 한편을 봐서는 내가 쓸 것도 있으니까 갖다 놓은 거지 전체 다 못 쓴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요거요? 오래됐어. 아들이 취미생활로 하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문을 찢어가지고 읽어봐라. 내가 한라석 주워다가 주면서 보라고 그러고. 저는 지손으로는 안 주소. 지손으로는 절대 안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갖다 주면서 읽어봐라 그래지. 그렇게 신문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신문 외에 다른 물건들까지 함께 주워와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오케이. 오늘 수확한 감자를 모두 가져갈 모양이군요. 가방 들어. 배웠어. 할아버지를 지켜볼 수만 없어 결국 제작진이 나서 봅니다. 괜찮아. 저 주세요. 예, 저 주세요. 배웠어. 아니 저 들어드릴게요. 제가. 배웠어. 못 가세요, 아버님. 계속된 설득 끝에 제작진의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것까지 허락한 할아버지. 닫을게요.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던 할아버지의 집. 그 안에는 간판, 가방 등 다양한 물건들이 두서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집안도 공개해 주실까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집 겁나네. 살림살이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물건들이 한데 섞여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짐들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높이 쌓여 있는 건 물론 사람 한 명이 지나다닐 수 있을 만한 좁은 통로를 빼고는 모두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딱 모아놓으면 전시회 한번 열어. 남이 보기에는 전부 다 쓰레기지. 불편하지. 응급실에 앉도 못하고 그러지. 정리정돈을 잘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여러 곳 있어. 그중에 눈에 띄는 방 발견. 여기 아드님 방인가 봐요? 네, 진짜 겁나네. 네. 뭐가 많네. 네, 들어가 봐도 돼요? 방송국에서 왔어요. 아니요, MBN에서 왔어요. MBN에서. 네.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드님만 계시는데요? 아버지 엄마랑 이 집을 치워야 되는데 전에 2015년도에 다 치웠거든요. 네. 치웠는데 또 어지러지니까 우리가 이거 금융기관 통해서 담보인처 해가지고 다른 집을 이사 가야 돼요. 횡설수설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아들.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지는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뭐예요? 지금 요것이 이제 2달에 한 번씩 내가 약을 지갖고 와. 병원에 가서 요거 병원에 가서 약을 지갖고 와. 이렇게 약을 먹어야 잠도 자고 그러면 이제 세수하고 목욕 오는 것은 매일 해. 매일 한뒤 지금 길 앞에 마당에 그 길 양쪽 가에 폴더 좀 뽑아야 하는 것을 때 비질도 한번 해야겠을 때한 번도 1년 12달 2년 3년 5년 돼도 한 번도 빗자리 잡아본 적이 없어. 하라고 해보세요, 하나. 해봤자 우이덕갱 마이동풍이야. 할아버지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약을 제때 챙겨주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미스터리한 할아버지의 행동들.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모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분의 경우에는 아들이 아프고 난 다음부터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한 것이 사실은 쓰레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모으는 행동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아들과 나가서 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 물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의 울타리로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과 멀어지려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신문을 주워다 주는 것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위해 매일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보고 이렇게 앉아서 보고. 집에 오면 아들 곁을 떠날 줄 모르는 할아버지. 그 시각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머님이 있으셔서인지 그나마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 기억
그러니까 지금 치면 치는지 치어도 그냥 끝이 없을게. 왜요? 치다가 놔둬버렸어 지금. 아니 우리 집 아저씨가 저러고 어딘게 치어도 이러고 끝도 없어. 말려도 보고 혼자 버려도 봤지만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갖고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할머니입니다. 쓰레기가 아들을 위한 남편의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고기 빼고 다 밭에서 나온 거네요. 예. 뭐 반찬. 진짜 믿을 만한 식재료네요, 그래도. 할머니가 가장 먼저 챙기는 사람도 바로 아들입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네요. 그날 밤 살림살이를 도맡은 할머니가 가장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옵니다. 이 시간이 유일하게 세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휴식을 취합니다. 이 비좁은 방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 걸까요?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밥 먹고 있다가 자야 돼. 근데 이렇게 좁은데 여기서 어떻게 세 분이 주무세요? 허수업체라 저 방을 어디로 나오는 거지? 안 불편하세요? 인연 거시기라 불편하게 안 해. 이제 허수업체 여기서 자야 돼. 넓게 자고 싶지 않으세요? 넓게 자고 싶지라. 쓰레기집의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하네요. 제일 소중히 하게. 양손 하나 가득 짐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서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거 뭐예요? 바닥에 있는 거? 제일 소중히 여기지. 제일 소중한 물건이에요? 제일 소중히 북부 이러지. 뭔데요? 할아버지의 보물 1호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아니에요?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여기 자랑도 생각 안 하는데 좀 열어봤구만. 혹시 머리 얼마 만에 깎는 거예요? 2달하고 9일 됐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머리 잘라주면 좋아요? 아니면 미용실 같은 데 가서 자르고 싶어요? 뒤에서 돈이 없으니까 뒤에서 자르는. 아들 머리 잘라주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안 좋지만 어쩔 것이요. 기분이 왜 안 좋아요? 내 언직은 잘해고 지가 벌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 안 하니까.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해줄 수 있는 거 모두 다 해주고 모든 거 다 내어주고 싶은 아버지입니다. 때려, 너 내려. 모가지 목탕 내려. 내가 닦아줄게. 거시기죠. 열고 내려. 그건 머리카락 있어. 머리카락 있어. 아버지의 이발 솜씨가 아들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유심히 거울을 들여다보는 아들입니다. 괜찮죠?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집을 묻으라 갖고 오셔. 골목 청소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응. 왜요? 내가 내 집 앞은 내가 해야 돼. 할아버지는 이제 쓰레기를 모으지 않고 치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약간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해야죠. 나도 보기 싫으면 다른 놈도 보기 싫을 때지. 그 약속 꼭 지킬 수 있도록 특종 세상이 응원하겠습니다.